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국민연금은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연금 제도죠. 네. 이런 국민연금 제도 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현명하게 받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62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4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500만 명째 수급자 탄생했다고 하던데 누군가요? 네, 주인공은 바로 62살 여성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지난 1988년부터 가입해서 32년 3개월간 보험료를 4,817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요. 네. 이 여성은 평생 매달 124만 원을 받습니다. 네, 수급자 500만 명 돌파가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국민연금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난 1988년 시행이 됐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33년 만에 이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44%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국민연금 제도가 중추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이 전 국민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것일 텐데요. 이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이 출생 연도별로 연금 지급 연령이 되면 받는데요. 보통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반영을 합니다. 먼저 본인의 가입 중 평균 소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그리고 본인의 가입 기간, 즉 연금 보험료 납부 월수인데요. 이 본인의 가입 중 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이 과거에 가입했던 소득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이제 매년 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이 올려져서 지급을 하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 밖에 국민연금은 이제 본인의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받고 이 사망한 후에도 이제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부가 각각 가입을 해서 이제 같이 받는다면 노후가 좀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요. 현재 부부 수급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부부 연금 수급자가 35만 5,382쌍으로 70만 명이 넘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약 19% 늘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는 이제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약 364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부가 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요, 이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유족연금이 이제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이 유족 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네, 근데 일정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요건이 어떤 걸까요? 네, 사망일 기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이 기본연금액의 40%를 그리고 가입 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은 50%, 가입 기간 20년 이상은 60%인데요.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 이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에 반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수급하는 수급자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가입을 오랫동안 했던 건가요? 네, 이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분은 2018년 처음 10명이 나왔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제 적게는 24년에서 많게는 28년까지 평균 25년 동안 이 연금 보험료를 냈고 대부분 연금 수령 기간 시기를 5년 동안 연기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수급하는 분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좀 늦췄다는 건데, 그럼 실제 최대 몇 년까지 좀 연기할 수 있고, 또 연기하면 얼마나 더 주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 연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최대 5년 동안 1개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을 한 후에는 다시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이 연기했던 기간에 따라 1년에 7.2%, 한 달러는 0.6%의 연금액을 더 받는데요. 이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금을 매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5년을 연기한 후에는 136만 원을 받고요. 이때 연기 기간 동안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도 별도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연금 신청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연금 연기 신청은요,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됐을 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가입자마다 연금을 받는 때가 되시면 이제 2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연금을 받다가 연기를 신청하면 최대 4년 동안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처음에 연기 기간을 5년으로 신청한 후에 이 일정 기간만 연기를 하다가 본인 희망에 따라 즉시 연금을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이 연기를 신청하시면 당연히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소득이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국민연금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나 크레딧 제도로도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반납금 납부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 일시금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반환해서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건데요. 이 반납금 일부는 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입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추납보험료 납부 제도는요, 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이 납부 예외 기간이 있거나 또는 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이 중단된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해서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또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도는요, 이 개인 생애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에 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출산이나 군복무 또는 이 불가피한 실업으로 인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크레딧 제도는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받는 제도라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출산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됐을 때 이 연금 보험료 납부가 없어도 이 자녀 수에 따라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부터 18개월을 추가해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이 되는데요. 네. 이때 인정되는 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만일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이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한 달의 연금액이 약 27,000원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군복무 크레딧, 이건 어떤 건가요? 네, 2008년 이후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됐을 때 이 연금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때 인정되는 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50%입니다. 이로 인해서 늘어난 연금액은 한 달에 약 1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 제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실업 크레딧 제도는요, 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이 대해서 이제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보험료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은 25%를 납부해서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건데요. 이때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의 50%가 되고요. 실업 크레딧 대상은 이제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입니다.
이 구직급여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연금을 좀 늘려서 받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이 연금 수령액을 좀 앞당겨서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 월수, 즉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면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이때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또는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공제 후 월 평균 243만 8천 원이고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전 총소득으로는 월 평균 338만 3천 원, 연봉 4,060만 원 수준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 줄어든 연금을 받고요.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이 30% 연금액이 줄어든 연금을 받기 때문에 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에 의해서 연금 수령을 정지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정지 기간 동안 1년에 6%만큼 연금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을 더 좀 준다고 하던데 이게 그러니까 가족수당처럼 연금액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수급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그리고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그리고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일정 연령 이상이나 장애 2급 이상의 부모에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1,80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월 14,500원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생계 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요, 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 신청에 따라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좀 늘리기 위해서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좀 납부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럴 때는요, 이 추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추납부 제도란 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을 이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을 때 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서 이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권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이 납부 예외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네, 이전에는 사업 중단이나 이제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가 가능했었는데요. 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이 보험료 납부 예외를 확대 적용하고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 3개월을 분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자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또한 이제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때 이 납부 예외 대신에 기준 소득 월액 변경을 통해서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적용 기간은 예외를 신청한 그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이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풀어봤는데요. 단순히 국민연금 가입해놓고 만기일에 뭐 연금 수령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파악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편안한 노후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훈훈한 경제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종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